1985년 봄 서울. 오늘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하면서도 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지요. 1985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통인동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 그곳에서 명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릿빠릿했습니다. 세상에, 벌써 이 시간이네. 명자 씨는 벽시계를 쳐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데려오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명자 씨의 가슴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이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제법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지요.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온 그녀는 20살이 채 안 된 나이에 생판 모르는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고생 끝에 만난 남편 박동철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성실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힘을 합쳐 이 집을 마련했고 아들 준호를 키웠습니다. 동철 씨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명자 씨는 혼자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고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준호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것이 명자 씨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호는 32살. 대기업 사무직으로 들어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좋은 며느리를 만나 가정을 꾸리면 자신의 소원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 씨는 앞치마를 벗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영숙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자 씨는 얼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서 오세요. 추운데 고생했어요. 그런데 영숙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백화점 포장지로 곱게 쌓인 선물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는데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 포장지만 봐도 비싼 곳에서 산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영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명자 씨의 마음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명자 씨는 영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손이 곱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영숙 씨는 어디 사세요? 강남구 대치동에 삽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영숙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를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역회사라? 그럼 제법 사는 집안이겠구나. 명자 씨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영숙 씨 집에는 갔다 왔어요? 네, 지난주에 한번 다녀갔어요. 그래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영숙은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영숙의 부모는 준호를 그리 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은 예의 바르고 착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가 보기에 영숙은 어딘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요리 같은 거 하세요? 아, 요리는 아직 잘 못해요. 배우려고 해요. 그래요. 결혼하면 배워야지. 명자 씨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영숙은 잠깐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 많이 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가 무슨 부엌 일을 해. 그건 여자가 하는 거지. 그 말에 영숙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 돌아가고 난 뒤 명자 씨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영숙이네 집안이 우리랑 많이 다르지?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 중요해요? 중요하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거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만으로 되는 게 세상 일이 아니란다. 하지만 준호는 고집스러웠습니다. 엄마, 저는 영숙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명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치동. 영숙은 어머니 박선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영수가 그 집에 다녀왔구나. 네, 어머니. 어떻던?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게 아니라 집안 형편 말이야. 선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보니까 어떻던?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진작 말했잖니. 신분이 맞아야 한다고. 어머니, 무슨 신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그게 아니라 살아온 배경이 다르면 나중에 고생한다는 거야.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구나 그 집 어머니가 북쪽 출신이라며? 네. 함경도에서 내려오셨대요. 그것 봐. 실향민이잖아. 우리랑은 정말 다른 세계야.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분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도 북쪽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나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선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은 교회도 안 나간다며? 네. 불교 신자시래요.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영수가 믿음이 다르면 나중에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 거니? 명절은? 제사는? 선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집안이 안 맞으면 평생 고생해. 영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준호 씨가 좋아요.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선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영수가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우리, 어떡하면 좋을까요? 영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가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은 그럼에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1985년 가을,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명자 씨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희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예식장에서 명자 씨는 검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선희는 화려한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신혼집은 준호가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영등포구의 오래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명자 씨는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해가지고 오고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것이 간섭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숙아, 이 빨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영숙아, 밥은 이렇게 해야지. 영숙아, 준호는 매운 거 못 먹어. 명자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숙에게는 비판으로 들렸습니다. 영숙은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요일 저녁, 명자 씨가 돌아간 뒤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 씨, 저는 애가 아니에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준호는 난처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도와주시려는 거야.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영숙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영숙아,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잘해주는 게 이런 건가요?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둘의 첫 부부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2달. 그들의 앞에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